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장중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도 많이 하락했다. 이게 한 요인이거든요. 큰 축. 근데 이게 좀 장 끝나고 나서 변화가 있는 겁니까? 속보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그 이스라엘 TV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네. 지상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 상황은 말할 수 없지만 시점은 합의에 따라 결정될 거다. 제가 볼 때는 그 비슷한 얘기를 또 한 건데요. 계속 지금 미국이 지상전 연기를 계속 이렇게 종용한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었고요. 네. 네, 그런 건데 그리고 또 뭐 전시 내각이 지상군 투입을 결정할 거다. 가자지구 민간인은 남쪽으로 내려가라.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네. 크게 변한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그 미국이 그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그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 공격을 미루기로 합의했다는 그런 보도를 미국하고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를 이용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이 그렇게 요청을 한 이유는 그 다른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여러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 방어 시스템을 증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그게 뭐 지금 급히 해서 아마 이번 주말에 완료가 될 거로 그렇게 관측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것만 별개로 그 미국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출구 전략이 없는 거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서 지상전을 계속 연기하도록 그 요청하는 거라는 그런 보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계속 우려한다는 얘기고 뉴욕 타임스 역시 이스라엘군이 달성하 있는 군사적 목표가 부족하고 아직은 지상 침공을 위한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미국이 우려한다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네. 어제 말씀드린 그런 그 뉘앙스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 않은데 아마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연설에서 경고를 한 게 이렇게 좀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좀 이렇게 심적 불안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좀 우려감, 공포감을 준 것 같은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그 뭐 이스라엘이 그 자국민 학살에 대응할 책임이 그러니까 자위권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어제 그 호주 총리하고 회담하고 나서 이제 공동 회견에서 그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마스가 민간인 뒤에 숨어서 이스라엘에 계속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데 그렇다고 전쟁법에 따라서 작전을 수행할 필요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스라엘은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그 지상전 연기에 대한 그런 압박을 우회적으로 또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네. 결국은 이 위기가 끝나면 이게 이제 방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하고 그건 두 개 국가 해법이다. 계속 그 팔레스타인 독립국 승인 문제를 이제 지금은 조금 이게 이제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데 미국은 근본적인 해결은 이거다 하니까 지금 제가 오늘 새벽 상황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그 미국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네타냐후를 좀 달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선거에서 지금 하마스가 사실 기습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생겨서 하마스가 이게 좀 물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어떤 그 변수가 된 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그 자기 선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약간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될 경우에 별로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이후의 얘기를 조금씩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상전이 좀 성급하다는 그런 식의 그 설득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러면서도 이제 또 자위권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그렇게 계속 이제 이른바 좀 나름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하고 직접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새벽까지 상황을 보면은 글쎄 뭐 이 전쟁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요. 일단 내년 선거에 전쟁이 더 확산하는 거는 별로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내 발언을 잘못 해석해 충격이다. 뭐 이런 얘기는 어떤 상황일까요? 그 구테스 총장이 그저께 안보리 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제 논의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마스 공격이 진공 상태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난 한 근 60년을 숨막히는 점령에 시달려 온 거 아니냐.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런 슬픔이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마스 공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집단으로 처벌받아서 안 된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공습을 또 비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발끈했습니다. 유엔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가 어제 이스라엘 군 라디오하고 회견을 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유엔 직원의 그 비자 발급을 거부하겠다 하면서 이미 유엔 그 인도주의 사무차장 비자 요청을 거절했다. 네. 가르치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대사가 그 소셜 미디어 X, 옛 트위터에 글도 올렸습니다. 유엔 총장 발언은 테러와 살인을 이해한다는 표현 아니냐. 그러면서 홀로코스트 이후에 만들어진 조직, 이제 유엔이죠. 거기 책임자가 그런 끔찍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걸 정말 통탄한다. 그래서 이런 인물이 어떻게 유엔을 이끄느냐. 즉각 사임하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서로 다른 의견들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게 올리고 뭐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다 여기 이제 보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걸 보니까 그 유엔 총장이 이렇게 상황이 이제 이제 확대가 되니까 어제 유엔 본부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내가 그 전날 안보리에서 내가 한 발언의 일부가 하마스 테러를 정당화한 걸로 잘못 해석된데 내가 충격받았다. 그러면서 이건 사실도 아니고 그와 정반대다. 그러면서 그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피해자하고 그 가족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내가 사실을 바로잡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내 발언이 잘못 해석돼서 총장 본인이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저도 그런 해명에 대해서 조금 수긍이 갑니다. 총장이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발언의 어떤 표현 같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지금 격앙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난 사람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도 제대로 안 통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이렇게 부부간에도 싸움이 있으면 일단 피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조금 좀 냉각기를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안보리에 또 미국 결의안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가 앞서 결의안 냈던 게 이제 한번 기각이 됐었죠. 또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또 부결됐습니다. 서로 이제 미국 거는 그 휴전이 없다는 얘기, 또 뭐 이쪽 러시아 쪽은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하마스를 제대로 규탄하지 않았다는 내용 때문에 아마 서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도 그리고 입장에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발언이나 지금 입장에서 대선에 대한 행보, 뭐 관측, 예측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바이든이 이렇게 이제 임시 휴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 내 아랍 사회가 상당히 분개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로이터 분석은 이게 내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을 했습니다. 로이터 지적을 보니까 미국에서 특히 그 아랍 인구가 많은 그 주요 경합주 같은 경우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같은 데인데요. 네.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뭐 아랍 유권자에서 아랍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 지난번 대선 때 바이든이 미시간에서 50.6%를 얻어가지고 트럼프가 47.8% 제쳤는데, 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로이터 분석은 내년 대선에서 이들 경합주의 무슬림 표가 이번에 이제 이게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진짜로 그래?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또 뭐 트럼프 쪽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동하는 경우에는 경합주의 어떤 그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선 전체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합주의 무슬림 표가 트럼프한테 몰릴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상황이 뭐 나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는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보니까 그 미시간주 디어버는 이제 무슬림이 첫 시장이 됐습니다. 아주 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미국 이슬람 관계위원회라고 이제 미국 최대 무슬림 단체인데 여기서도 뭐 불만이 굉장히 모임이 있었는데 불만이 나와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이든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자지구 공습을 방치를 하면 이건 인정청소 공모자가 되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네. 비판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백악관이 팔레스타인
그 자치 지역에는 겨우 1억 달러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이스라엘에는 140억 달러 이상을 주려고 지금 의회하고 접촉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다. 이런 식의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아랍계 여론을 다독이려는 움직임도 또 있겠습니다. 네, 백악관이 뭐 좀 네. 급하게 나서는 모습입니다. 핵심 참모들이 이제 아랍계 인사들이 잇따라 만났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모양입니다. 백악관 관계자 얘기가 백악관 비서실장하고 선임 고문도 백악관 안에 있는 아랍계 직원들을 다독인다. 그리고 또 행정부 강요들한테도 그 내부적으로 이런 걸 좀 단속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다는 보도입니다. 지금 브링컨 장관도 그저께 미국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계 그 사람들이 각각 만났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항상 선거에서는 이 경합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 경합주 무슬림표가 지금으로서는 트럼프에 몰릴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뭐 되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뭐 그게 이런- 로이터 분석입니다. 네. 변동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고요. 사실 올해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또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케네디 주니어 돌풍 얘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내년 11월 3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채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로버트 케니어 주니어가 이제 원래 민주당으로 출마했다가 이제 무소속으로 전환을 공식 선언했죠. 그리고 막 정치자금도 엄청나게 후원금도 몰렸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13% 그 이번에 그 US 투데이가 서퍽대하고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조사를 해서 우리 시간으로 어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사자 가상 대결입니다. 트럼프, 바이든 그다음에 이제 이 케네디 주니어하고 이제 그 흑인 사회운동가 이 사람도 무소속인데 코넬 웨스트라는 사람이 남았는데 네. 이 네 사람이 경합하는 경우를 가상해서 해보니까 케네디 주니어가 13.2%, 이 웨스트인가 이 사람은 뭐 4%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요. 이렇게 사자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거의 동률입니다. 바이든이 33.6%, 트럼프가 36.5%. 조금 근데 뭐 사실상 같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되는 거는요. 케네디 주니어 지지자 중에 3분의 2 정도가 케네디 주니어가 안 나오면은 공화당이 찍겠다. 그러니까 그 표가 어디로 갈 것인지가 중요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트럼프가 더 그러니까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자구도가 되면은 바이든 트럼프 리턴 매치가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되고 앞을 볼 수가 없겠다 하는 식의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 더해서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중도 성향 정치센터 노 레이블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자기들도 별도 자체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한 26%가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 표가 또 케네디 주니어뿐만 아니라 또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는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든 지지자가 28%, 바이든 지지자 가운데 28%, 그다음에 트럼프 지지자 가운데 18%는 노 레이블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 이거는 이제 노 레이블스가 나오면 이건 트럼프가 또 유리한 겁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네. 이게 한 1년 정도 지금 미국 대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하고의 관계라든지 뭐 전 세계가 달라질 정책이라든지 수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렇기 그 때문에 그 해리스 폴이 지난 20일 네. 조사한 그 3자 가상 대결에서는요. 케네디 주니어가 19%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트럼프가 39%로 바이든보다 6%포인트 많았습니다. 네. 복잡합니다, 지금. 이게 뭐 3자 가상, 4자 가상 뭐 또 누가 어떻게 되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지금 엎치락 뒤치락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뭐 중동 사태를 고려해서 국빈 만찬에서 밴드 공연을 취소했다.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수요일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밤이니까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오전이나 이제 점심 때쯤 되겠네요. 그 앤서니 앨버니지 그 호주 총리가 그 국빈 방문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국빈 만찬을 하는데 원래는 그 요즘에 인기 있는 그 뉴 웨이브 밴드 이름이 참 B50입니다. 요즘에 또 하필이면 그 전략 폭격기하고 이름이 같네요. 이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취소를 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지금 중동전 때문에 이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을 겪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취소를 하고 그 대신 미 군악대가 연주를 하는 모양입니다. 일단 바이든 부부는
그 전날 그 호주 총리 부부를 위해서 사적으로 저녁은 먹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지금 극진하게 대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방미 끝나고 나면요.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에 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시진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진핑 만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손을 꽉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군요. 뭐 중동을 생각해서 일단 뭐 밴드 공연은 취소했다. 이거는 어쨌든 네, 지금 뭐 사실 그런 식으로 뭐 그런 걸 할 때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호주는 아시다시피 뭐 그 철광석 같은 거 많고 자원도 많고 또 호주가 중국이 호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호주 총리는 지금 이게 그야말로 균형 요구를 하는 셈입니다. 자연스럽게 중국 얘기를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관계, 중미 관계를 시진핑 주석이 또 강조를 했다.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그 중국 관영통신 신화 보도인데요. 네. 어제 그 뉴욕에 있는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 시진핑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신화통신이 공개를 했는데 시진핑이 또 잘해보자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미국하고 함께 견해차를 타당하게 관리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 원칙이 있죠. 그 상호 존중, 평화 공전, 협력 상생회 이거를 상기시키면서 그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이 세계 평화 발전하고 인류 미래 운명과도 연관된다는 얘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발언의 어떤 중심 논조 자체가 건전한 경쟁 쪽으로 좀 그렇죠. 많이 가고 경쟁을 있는 것 잘 같아요.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서로 근본적인 견해차는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네. 좀 조용히 지내자는 겁니다. 뭐 앞서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만나서도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거듭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아시다시피 왕이가 이제 내일 이제 가지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앞두고 시진핑이 이제 계속 이제 지원 사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미국 농산물을 구매해 주기로 했다. 중국이 2017년 이후 처음입니까 이게? 네, 로이터 보도인데요. 네. 그 미국 대두협회가 아이오와주에서 지난 23일 그 판촉 행사를 했는데 중국 대표단이 와가지고 대두 뭐 이런 거를 뭐 몇십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합의. 근데 물론 이건 이제 확실한 계약은 아니고 이제 이름대로 양해 사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도 네. 이런 식으로 중국이 그 미국산 농산물 수입 계약을 대규모로 한 게 2017년 이후 처음이라는 점을 로이터가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그 중국은요, 그 이런 그 농산물 식량 자급에 최근에 박차를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에 콩, 옥수수 같은 거를 그동안에 미국에서 많이 사다가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브라질, 우크라이나 같은 데로 돌렸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전쟁도 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수, 이제 국내 재배를 대폭 확대해서 올해 작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지금 관측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미국 농산물을 대거 구입하는 게 짐작하시겠지만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바이든이 시진핑하고 이제 시진핑 가서 만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서 그걸 앞두고 잘해보자는 오리브 가지를 흔드는 것 같다. 이렇게 로이터가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농산물 구매 자체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어떤 제스처. 그렇죠. 네. 정치적인 구매 같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다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유럽연합이 풍력산업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또 신규 시설 허가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까? 이게 중국 겨냥인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저께 그 주간 회의에서요, 집행위가 이른바 유럽 풍력산업 액션 플랜이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 지난달에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이 이미 정책 연설할 때 그런 그 골자를 얘기를 한 건데요. 2030년까지 이런 그 재생에너지가 발전해서 영내 발전해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 42.5%로 높이려고 하는데 지금 추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박차를 가하자. 그리고 특히 이거 관련해서 물론 이제 보조금 지원도 확대를 했지만 유럽연합에서는 신규 사업 허가 승인 기간이 한 7년 정도 걸린답니다. 근데 그거를 대폭 단축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네. 뭐 특정국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뭐 중국 겨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역외 기업들이 보조금 대폭 받아가지고 유럽연합 시장에 들어와서 무슨 뭐 에너지, 재생에너지 뭐 사업을 하려면 그것도 철저하게 규제하고 필요하면 반덤핑 관세도 매기겠다는 그런 경고도 나왔고요. 네. 지금 사실 보면은 유럽연합이 한때는 태양광 분야에서는 리드를 했었는데요. 중국이 그냥 저가 공세하는 바람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옛 영광을 다시 찾겠다는 그런 결의가 강합니다.
뭐 중국의 저가 공세와 최근 몇 년간의 어떤 각종 산업에서의 박차를 가하는 어떤 그래서 피해를 본 국가들이 한두 개가 유럽연합도 아니죠. 지금 뭐 네. 중국하고 이제 연내 정상회담 앞두고 있죠. 정상회담은 회담이고 서로 챙길 건 챙기겠다는 그런 겁니다. 역시 실리가 요즘은 모든 것이 실리의 기업입니다. 그렇죠.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뭐 비트코인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유엔에서 비트코인 얘기를 했네요. 비트코인 대규모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곳에 그 유엔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 연구소 교수팀이 어제 그 과학저널 지구의 미래라는데 이제 보고서를 올렸는데요. 거기 보니 이제 보면은 2020년부터 이제 2021년 2년 동안 76개국의 그 비트코인 채굴 활동을 자기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네. 예상대로 굉장히 환경 오염을 확실히 굉장히 많이 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67%를 가장 많은 석탄을 포함해서 화석 연료에 의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보고서는요. 그렇다고 무슨 뭐 이 디지털 화폐 사용을 말자는 게 아니고 좀 대안을 환경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게 자기들 보고서의 의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지난 그 말씀드린 2년 동안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간 그 전력을 해보니까 이게 국가 기준으로 하면 세계에서 27위 정도. 그러니까 네. 파키스탄이 인구가 2억 3천만 명인데 거기보다 더 많은 전기가 들어간 걸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가상화폐라고 흔히 네. 부르는데 거기에 화석연료를 많이 쓴다. 이거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것 때문에 네. 이른바 이제 그 이제 뭐 탄소 발자국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탄소가 그만큼 나온다는 걸 이제 표현한 건데 탄소 발자국, 그다음에 물 발자국, 물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토지도 막 오염한 거, 토지 발자국 이런 걸 세 가지를 이제 분석을 했더니 이게 모두 심각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비트코인 하는데 이런 그 화석 연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가 역시 중국이고요. 세월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압도적 1위고 네. 그다음이 미국입니다. 아. 그다음에 러시아가 4위. 뭐 말레이시아, 뭐 캐나다, 독일, 뭐 이란 이런 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는 뭐 비트코인 자체를 뭐 말자는 건 아니고 가상화폐를 하되 환경을 더 오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좀 모색을 하자. 그런 쪽으로 투자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 얘기로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환경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국제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지구 미지의 기후 영역 진입. 뭐 인간이면 응급실 행위다. 이게 어떤 얘기예요? 자세하게. 그 각 분야에 아주 그냥 권위 있는 12명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게 이제 학술저널 바이오 사이언스에 이제 보고가 되는 이제 실렸습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이 세계가 미지의 기후 영역에 이미 진입했다. 지구 생명체가 포위를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네가 이제 한 30개 생명 징후 지표를 체크해 보니까 20개가 이미 극한에 도달했다. 그래서 사람 같았으면 응급실 가야 하는 그런 지경이 됐다. 이렇게 지금은. 표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동안에 뭐 지난 몇십 년간 계속 이런 거를 과학계가 경고를 했음에도 사람들이 너무 그 대응을 못했다. 그러면서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인류가 보지 못한 그런 낯선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너무 빨라서 과학계가 놀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뭐 탄소 배출 줄이고 이런 뭐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인류의 어떤 생태 과잉을 해결하는 게 더 장기적인 대책이라는 권고도 했습니다. 생태적 과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보고서가 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매번 경고성 위험하다 그리고 나오고 있기 이런 가운데 때문에 지금 아마존 강에 네. 그 엘니뇨 때문에 뭐 가뭄이 올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무려 수위가 15m가 줄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2, 3천 년 전에 만들어진 그 고대 돌 얼굴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얼굴들이 드러나가지고 뭔가 좀 사람들이 좀 끔찍해한다. 뭐 이런 그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경고를 하면 사실 굉장히 무섭고 와닿기는 하는데 더 와닿으려면 이제 뭐 경제적인 게 좀 들어간다면 사람들한테 좀 와닿을까요? 다음 기사가 좀 그럴 것 같은데. 그 CNBC가 네. 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저널에 그저께 게재된 보고서를 썼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딱 이겁니다. 지난 20년간 기후 위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피해가 어마어마한 건 뭐 다들 예상하지만요. 하루에 근 한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300억 원 정도 매일 그렇게 피해가 났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 피해 63%가 인명
손실에 따른 거고 나머지가 이제 환경이라든 재산 파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하고 2003년, 2010년이 가장 손실이 컸다. 그때가 가장 뭐 자연재해가 많아도 사망 규모도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실제 규모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클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무섭다는 건데 여기서 멈춰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계속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